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 서호건입니다. 지금부터 학부모 회의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시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는 아침 8시 20분까지입니다. 이때 출석 체크가 진행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늦게 되면 미인정 지각 처리됩니다. 출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수업은 8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점심시간은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60분간입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수업이 시작되어 7교시를 마치면 4시 10분, 8교시를 마치면 5시 1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석에는 인정결, 병결, 기타결, 미인정결이 있습니다. 인정결에는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정한 비법정 감염병, 가족 경조사, 개인 체험학습, 공연 및 콩쿨 참가, 생리결 등이 있습니다. 인정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경조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과 관련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모 및 부모의 부모는 5일입니다.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입니다.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인정결로 공결이 있습니다. 공연은 당일 포함 3일 이내이고요. 콩쿨은 당일 하루입니다. 무용음악과에 한해 상급학교 진학은 당일 포함 10일입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인정결로 교회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의 총 허용일수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 2학년은 연간 15일 이내, 3학년은 연간 20일 이내로 합니다. 1, 2학년 경우 체험학습 기간은 국내에 5일 이내, 국외 10일 이내로 하며 신청 횟수는 국내에 각각 1회, 연간 2회로 정합니다. 3학년의 경우 국내에 상관없이 연간 2회로 신청 가능하고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기간을 10일 이내로 합니다. 시험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은 체험학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일주일 전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후 체험학습이 진행됩니다.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병결석, 생리결석,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결석은 결석계와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병원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생리결석은 결석계에 보호자 자필 의견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결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결석은 학교장이 허가한 사유 결석으로 결석계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미인정 결석은 위에서 다루지 않은 그 외의 모든 결석입니다. 결석계는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 7일 이상 결석한 경우 장기 결석으로 보고 장기 결석과 관련된 사유나 특이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퇴, 결과, 외출입니다. 조퇴는 부모님과 연락 후에 조퇴가 가능합니다. 병조퇴의 경우 다음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미인정 결과로 처리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출은 담임선생님께 외출정을 받아야 가능하며 무단 외출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사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교에는 학기당 2번의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4월, 10월에 있으며 기말고사는 7월, 12월에 있습니다. 단 3학년 졸업고사는 9월에 있습니다. 실기고사는 학기당 한 번으로 일반적으로 6월, 11월에 있습니다. 단 3학년 졸업 실기고사는 무용미술과는 9월에, 음악과는 11월에 있습니다. 인정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점 부여 기준 점수는 동일 학기 내 해당 과목에 대한 본인의 지필평가 성적입니다. 그런데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과의 해당 과목의 평균점을 적용합니다.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비율 100%에는 천재지변, 승인받은 콩쿠르, 경조사, 법정 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인정 비율 80%에는 병결시, 생리결시, 기타 결시 등이 있습니다. 최하점의 차하점은 미인정 결시나 징계로 인한 결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0점인 경우는 부정행위자 및 협조자나 실기고사 미인정 결시자 등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성적, 재학, 생활기록부와 같은 증명서 발급은 2층 교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학교 대표 전화는 02-2287-0500이며 팩스는 2287-0400입니다. 그리고 교과 단위 배당표와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은 학부모 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무기획부 학부모 회의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회의 중 학생생활부 관련한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내용은 예고인의 복장, 생활교육위원회, 그리고 학생생활교육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차를 태워서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 경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학교에 올라오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학생들 간의 교통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바로 언덕이 오는 입구에서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평창파출소, 즉 학교 근처에 있는 평창파출소와 화정박물관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올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덜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지만 더 많은 학생들의 안전과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학생들은 학교 입구에서 먼 언덕인 평창파출소 전으로 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고인이 지켜야 할 복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관한 규정은 두발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복 역시 단정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건 아마 생활교육위원회, 즉 구선도위원회라고 알고 계시는 것과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일 것이라 생각되어서 그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라는 거는 예전에 선도위원회로 진행이 되던 것으로 알고 계시듯이 여기 교내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퇴학까지 받을 수 있는 교내에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선도위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했다 하는 경우에도 교내봉사부터 사회봉사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학교의 교칙에 맞게 한다면은 생활교육위원회에 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교육 관련해가지고 2023년에 작년에 개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안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걸쳐서 공통적으로 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 내에서 부적절한 부족한 작품
부족한 물품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주의에 걸쳐서 주의를 주고 물건을 회수하고 돌려주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자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회장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자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고 나머지 회장단 같은 경우에 성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장단 같은 경우에는 회장단이 꾸려지면서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교육을 받아오셔서 학교 폭력이 잘못됐다, 언어 폭력이나 SNS도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내용은 흔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체 폭력보다는 여기 언어 폭력, 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본인들은 비공개 계정이다,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계정에 글을 올렸다라고 하지만 사이버 온라인상에 글이 올라간 경우 어떤 경우든 학교 폭력, 언어 폭력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학부모님들이 거의 오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의 경우도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차이가 조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다. 처벌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사라졌는데 2년 후에 심의를 통해서 혹은 4년 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하는, 즉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는 제1호 성형사과부터 제9호 퇴학 같은 것까지 다 걸렸을 때 2년, 4년, 4년, 4년 이렇게 처벌 기록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학교에서 사안을 접수하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학교 폭력 제로센터가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즉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했던 것과 달리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는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를 한 이후에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조사관을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이 직접 학교에 있는 피해 가해 학생을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먼저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서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서면 사과, 접근 금지, 반교체 등의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와 달리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치들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사관, 전담 조사관이 운영을 한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창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당 한 동아리에 반드시 편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문의사항이 많긴 한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가능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개인이 신청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대입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무리하게 개인 봉사 시간을 엄청 늘려서 네, 대입에 반영이 됐으면 했을 텐데 2024년도 즉 작년 입시부터 대입에 개인 신청 봉사활동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이 자율 동아리 역시 2024 대입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정규 동아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대입에 반영이 되지만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잘 안 된다. 더하기 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24 대입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꼭 자율 동아리를 해야 된다라는 데서도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부 학부모 회의 자료 관련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